남을 위한 삶으로 늙어가지 마라. 레프 톨스토이가 남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70대 후반 박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부탁하면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바쁘다고 하면 손주를 돌봤습니다.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심부름을 부탁하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청하면 달려갔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박 씨는 정말 착해. 저렇게 헌신적인 사람도 드물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진짜 어머니야. 하지만 은퇴 후 아이들이 자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박 씨는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70년을 살아왔는데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무언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평생을 주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 건강을, 내 꿈을, 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도와줬던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해주던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피로와 외로움, 그리고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늙어가지 마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린 채 남을 위해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자신을 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이후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50년, 60년 동안 남을 챙겼으면 이제는 자기 차례라는 것을.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대, 우리가 배운 가치관, 우리가 속한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전쟁 직후를 살았습니다.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생존의 방식은 하나였습니다. 희생, 헌신, 참음. 개인보다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우선이었습니다. 내 행복보다 가족의 안정이 더 절실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이것은 더욱 강요되었습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내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는 시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꿈, 그런 것은 사치였습니다. 자신의 행복,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희생해야 한다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부모 봉양, 자녀 양육,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화가 나도 삼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은 여자,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로 자신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면 나도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했습니다. 내 삶은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내일 하자. 나중에 하자.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하자. 은퇴하고 나서 하자.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도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은퇴해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남을 챙기다 보니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피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주었는데 내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미움받을까 두려워서였다는 것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내 의견을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할까봐, 내 필요를 표현하면 버림받을까봐. 그래서 계속 주었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계속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헌신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늙어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텅 빈 그릇에서 무엇을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말라버린 샘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 배웠습니다. 희생이 미덕이라고, 참는 것이 강함이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미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진짜 강함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70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늦은 때란 없다고. 오늘이 당신 삶의 첫날이라고. 박순자 씨의 하루를 들여다봅시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오랜 습관입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그 시간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사는데도 새벽에 눈이 떠집니다. 아침을 먹고 집안을 정리합니다. 오전 9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오늘 민수 유치원 데려다 줄 수 있으세요? 아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박 씨는 오늘 병원 예약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몇 주 전부터 잡아둔 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 걱정 마. 엄마가 데려다 줄게. 병원 예약은 미룹니다. 손주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 손주가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거절하면 아들이 실망할까 봐입니다. 유치원에 민수를 데려다 주고 돌아옵니다. 무릎이 더 아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오후에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순자야, 미안한데 우리 집에 좀 들러줄래? 택배를 받아줘야 하는데 내가 외출해야 해서. 박 씨는 피곤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말합니다. 그래, 갈게. 친구 집까지 가서 택배를 받아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도 민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박 씨는 내일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달 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 말합니다. 그래, 괜찮아. 내가 볼게.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합니다. 다음에 만나자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리고 어느 날 박순자 씨는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혈당, 심전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큰 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만성 피로 증상도 보이고요. 무릎 관절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방치하셨어요?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먼저 챙기세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쉬셔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마세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박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화가 나도 참았습니다.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원비를 대느라 자신의 옷은 사지 않았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줬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아파도 돌봐줬습니다. 자신의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보는 일도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은 여전히 바쁩니다. 고맙다는 말도 잘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친구들도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박 씨가 힘든지는 묻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망가졌습니다. 무릎도, 혈압도, 마음도. 자신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모두 미뤄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줬는데 내 삶에는 남은 게 없다는 것을.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70년을 산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박순자는 누구인가?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어머니? 손주의 할머니? 그렇다면 박순자 그 자체는 누구인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역할만 했지 자기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희생형 인생의 결말입니다. 박순자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헌신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공허함과 후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희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꿈을,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큽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설을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행복, 사랑과 자유에 대해 평생 고민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늙어가지 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을 줄 수 없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톨스토이는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챙기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삶을 바로 세우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텅 빈 그릇에서 무엇을 따라줄 수 있습니까? 말라버린 샘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낼 수 있습니까? 자신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박순자 씨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평생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준 것은 진짜 사랑이었을까요? 때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왔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의무감이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습관이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지칩니다.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진짜 연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타인에게 주는 사랑도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톨스토이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비상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자신이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숨을 쉴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특히 노년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회복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많이 죽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번 소진되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특히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당신에게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고. 아니,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늙어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한 삶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악화입니다. 박순자 씨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병원 예약을 미룹니다. 약을 먹어야 하는데 깜빡합니다. 쉬어야 하는데 계속 움직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관절이 망가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주 아픕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런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주는 것. 이것이 몸을 병들게 합니다. 두 번째, 감정 소진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면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하지만 점점 의무감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지? 하지만 이 원망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착한 사람은 원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사깁니다. 마음속에 쌓입니다. 이것을 감정 소진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상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봐도 기쁘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자존감 하락입니다.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만큼 소중하지 않아. 내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더욱 거절하지 못합니다. 더욱 자신을 희생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니까요. 네 번째, 인간관계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면 관계가 불균형해집니다. 상대방은 받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요구만 합니다. 당신의 필요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화를 냅니다. 실망합니다.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힘들 때 이해합니다. 당신도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불균형한 관계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주는 역할, 희생하는 역할만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 정체성 상실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만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박순자 그 자체는 누구입니까? 역할을 벗어난 나는 누구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50년, 60년 동안 남을 챙겼으면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이제는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귀한 시간을 여전히 다른 사람만을 위해 쓸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한 삶으로 늙어가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파괴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의무를 실천할 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하기.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평생 예스라고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보호입니다. 박순자 씨가 무릎이 아픈데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도와줄게.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이기적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것입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 자신에게 해로운 일. 이런 것들은 거절하십시오. 두 번째, 나를 위한 시간 매일 1시간 만들기.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공원을 걸으십시오. 바람을 쐬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좋아하는 책,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십시오. 취미를 가지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뭐든 좋습니다. 글을 쓰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십시오. 이 1시간은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찾아가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당신을 평온하게 하는지. 세 번째,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만나는 관계만 남기기.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 이런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대신 당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당신도 돌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십시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네 번째, 도움은 정해진 선까지만. 도와주는 것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희생은 다릅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히 하십시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능하지만 매일은 안 된다고 말하십시오. 친구의 부탁. 가벼운 것은 들어주지만 무리한 것은 거절하십시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건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존중하십시오. 도와주되 자신을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다섯 번째, 내 감정이 불편하면 이유 막론하고 거리두기. 때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함께 있으면 불편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집니다. 이럴 때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에게 좋지 않다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의무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평온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죄책감도 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을 돌볼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의무가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단 하나의 부탁을 거절해 보십시오. 오늘 단 30분이라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당신의 삶을 되찾아 가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자신을 위한 삶을 되찾은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78세 김영희 씨. 김 씨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로 살았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며 아이들 학비를 댔습니다. 아이들이 다 장성하고 결혼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주 돌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각각 아이를 낳으니 손주가 5이었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집을 돌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김 씨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입니다. 이제는 쉬셔야 합니다. 그날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손주를 돌볼 수 없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자녀들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경주, 강릉.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전국을 다녔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78년을 살았는데 지난 2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72세 이철수 씨. 이 씨는 평생 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우울증이 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요구에 시달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저것 부탁했고 친구들은 일을 맡겼고 가족들도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시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세요. 노라고 말하세요. 이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긋기를 선언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줄였습니다. 친구들의 부탁도 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이 호전되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세 번째 이야기. 76세 박미자 씨. 박 씨는 평생 희생형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자신은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70대가 되자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요가 수업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몸이 뻣뻣해서. 하지만 딸이 계속 권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가를 하는 동안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에, 몸의 움직임에, 지금 이 순간에. 박 씨는 요가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배웠습니다. 노래 교실에 다녔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확립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은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76년 만에 처음 나를 발견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도 들었고 주변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삶이 즐거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 삶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톨스토이는 8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고민했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말한 진짜 행복한 노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 만들 때 가장 빛난다. 이것이 톨스토이 철학의 핵심입니다. 톨스토이의 노년 철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하게 살아라. 톨스토이는 나이가 들수록 삶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도 정리했습니다. 의미 없는 활동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노년에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정말 의미 있는 것만 남기십시오. 복잡한 의무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부담스러운 관계들을 정리하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평화입니다. 둘째, 타인보다 자신을 먼저 돌봐라. 톨스토이는 이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고.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라고. 노년에는 특히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아프면 쉬십시오. 병원에 가십시오. 약을 드십시오. 마음을 돌보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십시오. 평온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으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셋째, 의무에서 벗어나라.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진짜 자유는 의무에서 벗어날 때 온다고. 평생 의무로 살았습니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사십시오.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의미를 느끼는 것, 그런 것들만 하십시오.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넷째, 하고 싶은 것을 하라. 톨스토이는 노년에 글을 썼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가 원해서 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평생 미뤄뒀던 꿈이 있습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까?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까? 이제 하십시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70대에 대학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80대에 그림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0대에 책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톨스토이는 이 4가지를 통해 행복한 노년을 살았습니다. 단순하게 살고, 자신을 돌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고,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노년은 빛났습니다. 82세까지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철학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복잡한 것들을 버리십시오.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건강과 평온을 지키십시오. 의무에서 벗어나십시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 스스로 만들 때 가장 빛난다고.
남이 정해준 삶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한 노년입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손주를 돌볼 수는 없다고. 일주일에 2번만 가능하다고.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확고했습니다. 친구들의 부탁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노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생겼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기에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찾아갔습니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걷는 것이 좋았습니다. 바람을 쐬고 자연을 보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복지관에서 하는 미술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 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하지? 어디를 갈까? 무릎도 좋아졌습니다. 병원에 제때 가고 치료를 받고 무리하지 않으니 통증이 줄었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제는 아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77세.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산책을 즐기고 책 읽기를 사랑하는 여자. 그녀는 말합니다. 77년 만에 처음 나를 만났어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세상을 위해. 당신은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니, 의무입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킬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시작됩니다.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톨스토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남을 위한 삶으로 늙어가지 마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지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나를 위해 하시겠습니까? 작은 것이면 됩니다. 30분 산책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읽고 싶었던 책 한 장 읽기,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2번째 질문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가족입니까? 친구입니까? 다른 누군가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의 시간, 당신의 선택,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그 주인공으로 사십시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30년.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남을 위해? 아니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십시오. 당신 자신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했던 그 삶을 이제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이야기처럼 느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톨스토이의 충고에 귀 기울이고 꼭 실천하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